교환과 57쪽으로 갑시다. 57쪽이래. 이게 몇 페이지냐. 오씨 뭐야, 내 거는 왜 이렇게 확 넘어가. 30쪽이요. 규환과 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갈래가 뭡니까? 규환가가? 네, 규반 가사, 즉 조선 때 나온 문학이죠. 그리고 가사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시조랑 운율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역시 3, 4조랑 4음보 그대로 이어지고요. 일단은 쓰고 합시다. 갈래 가사. 가사인데 규방 가사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규방에서 불렀으니까요. 규방이 어디냐면 옛날에 이제 여인들이 지내던 곳을 규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앞방, 뭐 니네 방,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인들이 있는 걸 규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조선시대 때 따지고 보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성들의 그런 가부장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락으로 가니까 그런 규방 가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에 이제 일받다가 규언가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성격 보시면은 얘는 원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념도 있습니다. 다 있어. 남편이 양아치 새끼라서 싸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원망만 해? 원망도 하지만 뭐야? 그래도 내 남편이라서 그리워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둘 다 들어가 있는 좀 독특한 시고 주제. 주제 보시면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싸돌아다니니까 그 남편을 원망을 하면서도 기다리는 그 얘기를 그냥 다 쓰면 됩니다. 방탕한 생활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 여기까지 쓸까? 남편을 기다리는. 됐죠? 예,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일단은 뭐를 해야 될까요? 가사 꼬라지 보아하니 아이고 어이구 바로 규원과 피처 둘 이따 쉬는 시간에 단어 시험 볼 거예요. 30이 아니지 30쪽 바로 30쪽 피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규원과 이제 해석은 솔직히 이제 이쯤 되면은 너네가 이걸 보고 해석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내 바람이죠. 해석이 안 될 거니까 모르는 부분이나 모르는 사자성어, 모르는 한자어들은 네, 재빠르게 받아서 적어 주세요. 어디 갔어? 아, 마우스 안 가져왔네. 해봅시다. 자, 보면은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었냐 라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젊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이 하마가 벌써란 뜻이거든요. 벌써 어찌 다 늙었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다 늙었냐. 그래서 소년 행록을 생각하니 일로도 속절없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어렸을 때 즐거움이거든요. 어렸을 때의 즐거움. 어렸을 때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니들도 뭐 옛날에 받아쓰기 100점 안 맞은 애가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때 100점 안 맞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허난 선언도 나 예전에 이뻤는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늙어서 서러운 말씀하자니 목이 맨대요. 그래서 늙어서 서럽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화자의 현대처지. 늙어서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늙어서 서러운 말씀하니까 목이 맨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생 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신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게 힘들었나 봐요. 힘들게 나를 이렇게 해서 내 몸을 길러내셨는데 내가 공우배필은 못 바라도, 이거는 못 바래도 요거는 바랬대요. 공우배필은 뭐냐면요, 높은 관직의 아내란 뜻이고요. 군자 호구는요, 그래도 성인 군자라는 말 아시죠? 그래도 좀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이거를 해석을 다 써줘야 되나? 이거고, 군자 호구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게 내가 원래 바라던 남편감. 동그라미가 원래 바라던 남편감. 동그라미가 원래 바라던 남편감인데 누굴 만났대요? 이걸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고 월화의 연분으로. 그래서 보시면 삼생의 원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불교의 그 전생, 현생, 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월화의 연분이라고 하는 거면은 월화노인이라고, 우리 그 뭐냐 무속신앙 중에 월화노인이 부부의 연을 만들어주고요, 삼신할머니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이어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월화노인의 연분으로 누굴 만났대? 장안유업 경박자 만났다. 저 세모 치세요. 장안유업 경박자. 저 세모가 장안, 성안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양아치 새끼를 만났다는 소리예요. 장안유업 경박자는 그냥 양아치 새끼. 그래서 이 세모가 실제 남편.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가 대조적 시호입니다. 서로 그거예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얘를 꿈같이 만났대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꿈같이 만났다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꿈같이 만나서 당시에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하면서 듯 쓰였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살얼음 디디는 듯? 네, 직위법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태, 화자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해가지고 직위법 쓰였죠. 살얼음 디디는 듯. 3528 겨우지나 천연여질이 절로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는 이제 15살, 28은 16세. 28, 16 맞지? 그래서 15살, 16살 지나가지고 이거 됐대요. 천연여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자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천연여질이라는 뜻은 그냥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마음씨 이런 뜻입니다. 천연여질이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야 결혼을 해버렸죠? 결혼하니까 영광이 후루라고. 이거 그냥 세월, 시간이 더럽게 빨리 지나다. 영광이 후루라고. 시간이 빨리 지나고. 빨리 흐르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조물주가 나를 시기했다는 소리야. 시기가 많아서, 질투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지났다.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도 위에랑 똑같거든요. 시간이 빨리 흐르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 그냥 눈 깜짝할 새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눈 깜짝할 새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 뜻 자체는 시간이 흘렀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거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배올이 그 직물 짜는 기계에 올이 이렇게 쑥쑥 하고 움직이는데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관용적 표현, 관용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 천연여지라고 이제 또 대조적인 시어가 나와요. 다 썼지? 그래서 설빈화는 어디고, 이것도 위에 있는 천연여지라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용모를 나타내요. 고운 용모와 고운 마음씨. 설빈화음 같은 경우는 설빈, 고운 머리채, 눈같이 고운 머리채. 가끔 이거 가지고 흰머리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려버려. 눈같이 고운 머리채, 그거 꽃 같은 얼굴, 이거 두고 면목가증 되었느냐. 이거 가증스러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가 과거의 화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모는 현재 화자. 그래서 천연여질, 설빈화는 같은 뜻이고 명목가증은 대조다. 대응, 대조라는 뜻도 이제 구분할 줄 아시죠? 설빈화과 명목가증은 대조고 천연여질하고 설빈화는 대응한다.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봤는데 어느 님이 날 괴일소냐? 괴일소냐? 사랑할 소냐? 라는 소리예요. 사랑하겠냐?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참괴하리, 스스로 참괴, 부끄러워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원망하리? 서리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서사본사 결사라고 나오는 거 아시죠? 가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뭡니까 그럼? 네, 서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씨, 파란색 왜 또 없어? 파란색 어디 갔어?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해서 어떤 시절 회상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 한탄. 여기가 지금 서사. 백신 맞으니까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어제 그 부작용 터져서 수업하다가 내가 22일 이틀 전 2시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무 부작용 없다가 어제 2시 딱 24시간 지나고 슬슬 와. 그거 딱 4시에 수업하자마자 목이 갑자기 확 붓는 거야. 목이 부어지니까 어때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 와중에 수업을 하는데 미치겠어.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 머리가 막 띵해.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신용호 지랄 연병하고 막 이중권 지랄 연병하는데 그거를 제재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여기서 그냥 분필만 던졌어. 이러고 조용하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계속 목이 마르냐. 다 썼죠? 근데 이 차는 더 아프다는데 몸살 오고 난리가 난다는데. 분사 갑시다. 그래서 얘는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대요. 그래서 335 뜻 아시죠? 사자성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간대요?
야연 여기가 뭐야? 그냥 기생집이야, 기생집. 여기에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라고 하니까 새로운 기생이 왔냐? 라고 하는 소리야. 왜냐면 남편이 싸돌아다니거든요. 오질 않아요.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 편으로 어디 머무르고. 백마, 흰색 말, 금편, 금색 채찍. 이게 필요 있냐 없냐. 그러니까 풀 세팅하고 페라리 끌고 사람 굳이 많은 그 있죠. 그 강남 가시면은 굳이 사람 다니는 길에 외제차 끌고 와가지고 굳이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거야. 왜? 봐라 이거지. 그래서 난 거기를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가지고 강남 거기에. 왜냐면 사람보다 느리게 가. 페라리가 못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어디 머무냐? 이거는 뭐에 따르는 겁니까 결국? 풀 세팅하고 어딜 가냐. 풀 세팅하고 어딜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그냥 풀 세팅이라 해. 풀 세팅하고 어디 머무냐. 근데 이 남편이 왜 싸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굳이 왜? 진짜로 허난서른이 못생겨서? 그게 아니라 허난서른보다 못해서 자격지심에 싸돌아다닌 거예요. 왜냐면 허난서른이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심지어 여잔데도 불구하고 글 공부를 마스터를 했거든요. 어릴 때 똑똑해가지고 집에서 과외를 붙였어요. 허난서른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남편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니까 괜한 자격지심에 맨날 갈구고 나가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난서른이 빡이 쳐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야? 그래도 남편이라서 마냥 싫어하진 않아. 원근을 모르거니 멀고 가까운 거를 모르는데 소식이 알겠냐? 인연이 끊어진들. 그래서 이거는 풀로 그냥 해석을 합시다. 인연이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이야. 남편 생각이야. 남편 생각이야. 없겠냐? 이런 소리야. 남편 생각이 없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지. 여기는 원망인데 여기도 그리움이야. 그래서 여기는 원망이고 얘는 그리움이죠. 대놓고 나오네 여기.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지나 말지. 다 썼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12대가 언제예요? 하루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왜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12시죠. 12지신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12로 쪼갰었어요. 지금이야 24로 쪼갰지만. 그 다음에 12대 길고 이거 서른날은 한 달 얘기하는 거겠죠. 한 달이 지루하다. 그리고 이게 좀 공부 좀 했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옥창에 심한 매화, 매화 나왔네? 지주와 절개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뭐야? 옥창에 심한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냐? 시간이 그냥 흘렀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딱히 뭐 매화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요 매화가 지주와 절개라고 하기에는 허난서른이 남편을 원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주와 절개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움만 지구장창 나오고 매화를 뭐 보낸다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이 정도만 나왔을 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겨울밤이 차고 찰 때 자취눈, 그러니까 이제 진눈깨비 얘기하는 거겠죠. 자취눈이 섞어치고 여름날이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하면서 계절적 배경, 계절적 단어가 나타났죠, 여기서는. 여름, 겨울. 근데 문제는 이 자체는 섞어치고 구준비가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자체는과 구준비 네모를 치세요. 이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수능이랑 수능 특강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거를 그냥 딱히 별 처리를 안 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게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면은 얘네로 인해서 화자의 외로움이 더 고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여름에 비와. 비 오니까 뭐해? 더 슬퍼. 겨울에는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야? 자체눈이라니까. 진눈깨비. 그거 오니까 또 자기 처지가 또 처량하게 느껴지나 봐요. 라는 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수능에서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무슨 법이냐 근데? 그렇죠. 이거 일단 대꾸법인 거. 하지만 요거는 찾을 수 있어야지. 대꾸법인 건 알아주셔야죠. 그리고 위아래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 뭐뭐 할지 뭐뭐 하고 뭐뭐 할지 뭐뭐 하고 똑같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뭐하다? 실험 없다. 뭔 소리야? 걱정이 없다는 소린가요? 그렇지. 이거 뭐야? 삼춘회로 호시절. 좋은 날. 좋을 때. 경물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아요. 왜? 생각을 해봐라. 내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은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코로나가 끝나요. 그래서 다 마스크를 벗고 다 뛰쳐나와요. 하지만 난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면 기쁠까?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그래도 좋을까? 코로나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으면 주변 환경도 안 좋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딱 졸라 좋아도 나한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씁시다 이게. 아이고 또 이렇게 못하고 나냐. 그래서 뭐야?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엽제. 저 실소리요. 귀뚜라미인데. 아 이렇게 하면 네모가 또 똑같은데. 눈동그랑 칠게요. 귀뚜라미인데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뭐예요? 내 베개 밑에서 울고 있어요. 그 새끼 왜 울어요? 슬퍼서? 슬픈 건 난데? 근데 왜 귀뚜라미가 운다고 해? 이게 그래서? 감정이 예.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거 찾게 시킵니다. 내신에서 나온다면.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 내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거야. 이게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그냥 요게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킨다.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그냥 말을 안 했어. 근데 이제 주로 내신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내고 이거를 비교시켜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죠.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능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애매해요. 그래서. 근데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일단 다 쓰셨죠?
어이구야. 그 다음에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해만 맡아. 아마도 모진 목숨이 죽기도 어렵겠다 하면서 본사 1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1. 응? 아마도 모진 목숨? 응. 원래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본사 1이거든요? 이거를 왜 내가 이렇게 해놨을까? 본사 1이고요. 여기까지가. 힘이 뭐예요? 생각만 많다. 돌아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며 아 배고파. 아 그러고 이따가 오늘 특강도 있어가지고 그건 거 아시죠? 1시간 더 하는 거 아시죠? 이번 주부터요. 이번 주부터. 세로이는 30분 일찍 간다 했나? 네. 내일? 일요일 날? 아 배고파. 큰일 났다 야. 그래요? 네 그래요. 너무 행복하지. 상관 타고 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 2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해니 이리 하여 어리 하이. 도로혀 돌이켜서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 이리 해서 어찌하냐고. 내가 계속 슬프다고 해서 그냥 찡찡대면 뭐가 돼? 안 되지. 답답한 거야 자기도. 이씨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 좀 어느 거라도 좀 해소를 하려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청등 돌려놓고 녹기금 비스듬히 안아서. 녹기금 뭐냐면 녹색 가야금? 검은 고인가? 검은 고. 그래요? 금인데 검은 거예요? 가야금인가 검은 고인가? 녹기금. 가야금이야 검은 거야? 검은 거야. 검은 거 맞을 거야. 왜냐면 내가 금이라고 해서 가야금이면 내가 네 생각 했었어. 근데 아니었어.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병려나 한국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그러니까 이제 뭐야? 답답한 거를 노래로 풀어본 거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이것까지 객관적 상관물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거 하고 있죠. 그리고 화자의 감정이 고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아요. 아까 앞에는 자체론이랑 그런 건 무조건인데 요거는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병려나 한국조 실업조 섞어 타는데 이게 요거 두 개가요 중국 고사 인용한 겁니다. 중국 고사 인용. 그래가지고 중국 고사 인용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중국 고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우씨 뭐가지 아파. 소상 야외 대소리가 솟돌았다라는 소리는요. 소상강의 빗소리가 소상강에서요. 그 대나무 숲 있거든요. 대나무 소리에서 이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 우는 소리가. 왜냐면은 그 순임금인가? 옛날에 순임금이 죽었어요. 중국의 순임금이 죽었는데 그 순임금이 죽은 거를 슬퍼해서 왕비 2명이 따라서 자살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그럼 어때요? 물에 빠지는데 물에 빠지면서 뭐가 튀어요? 물이 튈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그 옆에 있던 대나무 숲에 있는 그쪽으로 튀었는데 그 대나무에 튄 물자국이 붉은 반점이 되어가지고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대나무에 보이면 아직도 붉은 반점이 있대요. 그거 뭔 소리야 얘는? 어떤 고사예요? 너무 님이 그리워서 자살을 한.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겠죠?
근데 화표 천년도. 화표주라고 이제 죽은 사람 비석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 어떤 한 선비가 그냥 자기가 신선이 되고 싶어서 수련을 갑니다. 신선이 돼서 와요. 학으로 변해가지고 와. 그게 몇 년만? 1000년만.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돼 있겠냐? 알던 사람들 다 비석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 위에 앉아서 울었대요. 결국 뭐야? 둘 다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둘 다 그냥 그리움인데 일단 무슨 법? 네, 대꾸법도 있죠. 대꾸법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쓸까? 대꾸법. 대꾸법도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중국 고사도 얘기했다. 결국에는 둘 다 그리움을 얘기하는 중국 고사다. 그 다음에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가 있다면은 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검은고 뜯고 있잖아. 뜯는다라고 표현하죠. 검은고랑 가야금은 연주하는 걸. 그래서 그 옥수, 옥 같은 손, 섬섬옥수 할 때 그거예요. 그 이쁜 손이 솜씨가 옛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내가 그 기깔나게 잘 했다 보지 연주를. 그래서 옛날에 그게 있는데 뭐가 문제야? 부용장 적막해. 왜? 들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듣는 사람이 없어. 부용장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 소냐. 그래서 지금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용장 적막하니.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부용장이 적막하대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귀에 들릴 소냐. 간장이 구곡돼야 급이급이 끊어졌으라. 간장은 이제 오장육부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간장 하나 없어져도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간장이 구곡 9번 굽이쳐서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속이 아프다는 뜻이죠. 속 아프다. 여기까지가 본사이죠. 그래서 마음을 달래보자. 노력하지 마. 마음처럼은 안 되는 거죠. 검고 백날 뜯으면 뭐하냐. 그 외로움의 원인은 안 없어질 텐데. 시간이 은근 빨리 가네. 됐죠? 지워도 됩니까? 보면은 이제 결사 부분이죠. 차라리 잠에 가서 꿈에 님을 보려고 했는데요.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랑 우는 짐승 때문에 무슨 일 원조 서서 잠을 깨운다. 잠을 자려니까 이 소리랑 이 새끼들 때문에 잠을 못 자? 못 자. 그럼 이 새끼들은 뭐야? 네.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장애물입니다. 장애. 왜? 여기서 님 보려고 했잖아. 여기서 님 보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막아요. 그래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무슨 님 원수여서 내 잠을 깨우냐. 이걸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천상의 견우직녀도 은하수가 막혔어요. 이 은하수도 뭐야?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견우직녀도 은하수가 막혔지만 7월 7석에 1년에 한 번은 얘네도 처음 만난대요. 실기치 않거든. 실수 안 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만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은 화자와 어떤 대상? 화자와 그렇지.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화자 대조되는 대상.
근데 얘네들은 이러는데 우리님 가신 후는 뭐가 있어? 무슨 약수가 있길래. 약수가 뭐냐? 중국의 전설의 강인데요. 부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깃털조차 가라앉는답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있어 없어? 못 건너. 못 건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죠? 네 가지. 이 무슨 약수가 있어서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는 곳.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계신 데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난간에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님 계신 데 바라보니까 그냥 이 부분은요 그냥 분위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초로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은 떠가고 있대요. 그냥 배경 분위기 얘기하고 있고 중림 대나무 숲에 푸른 곳에 새소리가 서럽다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법? 아무것도 아니야. 새 소리가 그냥 서럽게 들린다고. 새가 서럽다라고 얘기 안 한 거잖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그냥 새 소리가 서럽네. 새 소리가 그러니까 새가 서럽다라고 안 했잖아. 새 소리가 더욱 서럽다. 그래서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아 없어?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많지만 박명한 홍한이야가요. 그냥 그 가인박명 맞나? 가인박명이라고 이쁜 사람은 팔자가 안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네는 팔자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팔자가 좋아요? 어째 근데 이 소리가 그 박명한 홍한이야. 박명하다가 팔자가 안 좋다는 뜻이고요. 홍한은 이쁜 얼굴. 그러니까 이쁘고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 새끼로 살똥말똥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남편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그냥 그리고 결사. 들어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며 뭐가지? 자신의 저지 비관. (10분) 쉬었다가 소설합시다. 무사화학사 봅시다. 거기서 보시면은 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사가 맞습니다. 칼 쓰는 사람. 칼 쓰는 사람이 무사고 악사는 뭐야? 무사가 이제 뒤에서 앞에서 칼질하면 뒤에서 버프 넣어주는 새끼 있죠. 악사, 음악 하는 애들. 그래서 그 무사가 무사의 활약상을 노래로 만들어서 막 백성들한테 퍼뜨리는 그 사람을 악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둘은요 서로가 뭐 어떻게 필요한 존재예요? 아니면 서로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예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왜? 악사는 자신을 지켜줄 무사가 있어야 되고 무사는 자신의 그런 공을 이거 퍼뜨려줄 스피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로가 공생관계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사와 악사는요 현대 그 지식인들 그 정치인들 있죠. 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야 앞에서 그렇게 나대는 새끼가 있어야 뒤에서 내가 빼먹지. 그게 무사와 악사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사와 악사를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우야. 일단은 시작을 한번 읽어보세요. 숨막히는 초조와 불안 속에 이윽고 도지사가 축사를 끝냈다. 나는 땀에 젖은 채로 긴장으로 목이 졸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도지사가 방금 축사를 끝냈으니 다음은 동지들의 입에서 장기친 소리가 들려올 차례였다. 자,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일단은 배경이 3.1운동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거사를 한다는 소리는 뭘까요? 큰일을 하지. 그 거사. 예, 여기서 수비 왜냐면 이제 무언가를 하려 도지사 이게 일본 걔네가 축사를 끝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돼. 계속 얘기해봐. 불안과 초조 속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
준비하고 계획한 거사가 이제 우연찮게 식장을 진행시킬 수간이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르려고 했는데 어때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는 지금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 3.1운동을 직접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밖에 없어. 근데 걔네가 목숨 걸고 누군가가 외칠까? 외치더라도 어때요? 리스크가 커요. 크죠? 왜? 죽으니까.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만세 했는데 니들이 안 외쳐주면 난 혼자 좆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돼요. 계속해봐. 그러나 이상했다. 아무리 초조하게 기침 소리를 기다려도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 밑줄 치세요.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고요할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부터 나오나? 동지들이 거사 실행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의아하고 불안한 나머지 나는 다시 눈을 들어 주위의 동지들을 훔쳐보았다.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동지들은 지금쯤 사방에서 기침 대를 토해내야 했다. 왜냐면 이제 하는 게 이제 신호야. 이제 하자고 하는 건데. 계속. 그러나 그들은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밑줄 쳐놓으세요.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밑줄만 쳐놓으세요. 계속. 마치 꾸중대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그 밑줄 치세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상황 있죠? 밑줄 쳐놓은 거 그거랑 이어놔.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가 어떤 심리로 이어져요? 공포와 불안에 가득 차 있을 뿐이라고 이어져 있죠. 그게 뭐냐면 상황 묘사 통해서 인물 심리 파악하고 있죠. 상황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물의 외양 묘사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묘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왜? 근데 봐봐. 이거를 안 해치니까 불안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은? 안 죽는 거죠.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밑줄 치세요.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거사의 실패로 빠지지 않게 됨을 안도.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두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기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했던 자신이 나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가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웅덩이가 내리치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조셉 단자의 뭔 소리야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가 외쳐버린 겁니다. 항상 그렇죠. 그냥 오늘 이제 끝낼까? 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갑자기 손들어서 뭐랍니까?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거의 그 급이에요. 그 밑줄 쳐. 조셉 반자에 해서 이 기범이가 만세를 때려요. 근데 얘가 만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거든요.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 첫 번째 만세의 뜻은 뭐예요?
조선 만세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죠. 요거만 봤을 때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열망. 근데 생각을 해봐라. 얘가 외쳤어. 선창 때렸어. 그럼 애들이 우르르 할까? 지금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이어서 계속 읽어보세요. 기범이었다.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가 앞 좌석에 홀로 대뚝하게 서 있었다. 장면은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기범이에게 집중되었다. 학생들도 보관들도 훈령들조차 넉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떨어지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렇지. 저 새끼가 뭔가 뭐하는 새끼인가 싶은 거죠. 지금 이제 계속.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그거 밑줄 치세요.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아, 저 새끼 가만히 있지. 이러면서. 기범의 행동에 대한 원망. 아, 가만히 있지. 저거를 왜 굳이 만세를 쳐 부르나.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라고 이제 또 오히려 원망하는 거죠. 계속. 시간이 흘렀다. 마저 긴 시간인 것도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았다.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은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장에서 당장에 그를 체포할 듯한 험악한 기세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기범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 위로 쳐들렸다. 니폰 반자이. 뭐죠 이 새끼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걸 했어요. 근데 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본 만세 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기범의 두 번째 만세. 두 번째 만세의 뜻은 뭡니까? 갑자기 야! 이 뜻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첫 번째 만세의 뜻을 변절하게 하죠. 이 두 번째 만세로 해서 첫 번째 의미는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야? 헌병이 멘탈이 나가요. 저걸 체포해 마라? 헷갈려 합니다 이제. 계속 읽으세요. 침묵은 계속되었다. 운전그는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었고 기범은 이번에도 만세 후에 여전히 앞 좌석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다. 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에 묘한 이문에 사로잡혔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놓여있지만 그들은 기범을 향해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왜 조선 만세를 물은 후에 뒤따라 다시 일본 만세를 불렀는가?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너는 대체 어느 편인가? 그러나 이 이문도 뒤따라 곧 해답을 얻었다.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자 이번에 제3의 만세 밑줄 치세요. 다이토와 반자이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만세, 대동아 만세라는 거는요, 이제 일본의 그 군국주의 침략 그 목표였죠. 동아시아를 통일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만세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뭡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는 거의 친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연결돼요. 문제가 연결되어 그 정책이래. 일제 정책을 그래서 이 기범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성, 성격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죠. 기회주의자고. 계속 읽으세요. 식장을 지배해 숨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참여는 세워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이다. 나는 사건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범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약 성공할 기미가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다. 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범은 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기침 소리가 들리더군. 그래서 난 계획대로 만세를 불렀지. 첫 번째 만세는 잘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만세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이건 변명하는 거죠 그냥.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네. 나를 모두들 원망하고 있겠지?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고맙게 생각. 그 밑줄 치세요.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나약하고 위선적인 지식인의 모습.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웠다라는 놈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게 어때? 그게 대단한 거임을 알 수 있죠. 자기 목숨 걸고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준이가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조금 이제 일제가 끝나고 이제 얘네가 뭘 하냐면 좀 난리가 났을 때 시국이 좀 혼란하죠. 그때 이제 뭐 하냐면요 정치인이 됩니다. 정치인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서로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기범이가 매우 약삭빠른 애라서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볼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일규는 기범과 부닥치자 가장 불길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일규는 나중에 기범이한테 배신당하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계속. 그럴듯한 눈물이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런 놈은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이거 기범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범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일규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범이한테.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신문에 나는 안다. 그놈은 은수원 상류 노사에서 했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일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일규를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범이는 일규를 운 좋은 삼류 무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와 악사의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사라는 뜻은 이따 뒤에 나와요. 계속 읽어보세요. 뽑아본 일 없는 칼. 자, 밑줄 치세요. 뽑아본 일 없는 칼?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칼 자체를 뽑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일규는 정작 무언가를 한 게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기범이는. 그 새끼는 그냥 삼류무사야. 칼 한 번도 안 뽑았어. 걔가 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세요. 나는 사고 진수 없는 전쟁을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다.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 밑줄 치세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애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모습. 계속 읽으세요.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지는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이고. 밑줄 치세요. 무사히 허풍스러운 참모습. 그러니까 뭐냐? 위험할 때는 살이다가. 살이다가
위험이 끝나면 뭐 하는 거야? 정의로운 척 나서는 거죠. 정의로운 척 나서는 이게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무사가 일규를 얘기하는 거를 의미를 하죠. 계속하세요.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수치인 것이다. 그럼 너는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일규 죽었으니까요. 기범이가 배신하고, 그러니까 기범이가 배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기범이가 배신을 해서 그 의원 선거에서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요. 계속.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 광대 같은 주인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뭐야?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으로.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둘 순 없지 않냐? 내가 일교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이쪽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일교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를 챙동할 악사가 필요한 거다. 그 악사가 누구야? 기범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왜? 야, 일규가 어쨌든 간에 앞에 나가서 탱커 역할하고 내가 뒤에서 버프 넣고 힐 넣고 나는 내 거 빨아먹는다는 소리지. 계속.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천의 노래를 풀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에는 채소 날라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탐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밑줄 치세요.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지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결국 악사도 뭐야? 이 새끼도 이러고 있는 거야. 무사가 그런 거 뭐 욕먹을 짓 다 하면은 뒤에서 악사는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문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학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특강합시다.